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예창패, 초창패, 사업계획서 작성, 진정성을 담아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초표현 이외에 창금특강 심화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사업계획서의 나만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방법을 알아본다가 오늘 강의 목표고요. 창금특강도 똑같은 강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래 그 예창패, 초창패 사업계획서 서식 바뀌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조금 며칠 동안 지금 마감을 좀 치느라고 좀 밤을 새고 이래가지고요. 사실 어떻게 플로우를 짜고 어떻게 할지는 다 이제 머릿속에 나왔어요. 정답이라고 하긴 그러지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약간 뭐 쉬어가는 코너라기보단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조금 쉽게 한번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아마 여러분 이번에 사업계획서 쓰시면서 실제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고, 저도 우리 애들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열심히 해서 집어넣고, 뭐 백그라운드도 많이 조사해서 집어넣고, 아이템의 가치도 충분히 살렸고, 차별성도 집어넣고, 사업화 계획도 집어넣고, 뭐 자금 조달 방안 이런 거 열심히 되게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이게 되게 밋밋하다는 거죠. 뭔가 내가 처음에 써놓고 나서 나는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내 사업의 가치와 나의 어떤 열정과 의지를 어필하고 싶었는데 막상 써놓은 글을 보면은 되게 뭔가가 결여돼 있는 듯한 느낌? 이게 보고도 뭔가 나름 잘 쓰긴 했는데 뭔가 이게 정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려면은 뭔가 좀 이렇게 딱 사람들을 훅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밋밋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하려고 했던 말하고 조금 다른데? 근데 이걸 어떻게 더 잘 쓰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 제자들을 실제로 계속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런 요소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뽑아내려면은 아예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밋밋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서식 문제도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서식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런 서식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평가를 위한 서식이 아니고 정말 뭐 하다못해 IR을 하는 서식이라고 하더라도 IR 같은 것도 사실은 정해진 서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어쨌든 꾸려낸다는 거죠. 뭐 기본적인 틀은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누군가한테 어필을 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정말 말하기 편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 보통 지원 사업이나 경진대회 같은 데에서는 보통 서식이라고 하는 거를 틀에 정해 놓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못하도록 가둬놓는 요소가 된과 동시에 반대로 이제 사업계획서가 약간은 좀 표준화가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좀 더 평가를 고르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썼고 이 사람은 뭐 PPT를 내고 이러면은 평가의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그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표준 사업계획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사업계획서, 정말 평가하기 좋은 그런 사업계획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식이 원래 그따위로 생겨 먹었으니 당연히 거기에 안 맞는 옷을 내가 진짜 몸을 끼워서 억지로 우겨 넣어가지고 맞춰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옷에 태도 안 나고 깔맞춤도 안 되고 뭔가 좀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사실은 이거죠. 진정성. 실제로 그 대다수의 사업계획서들을 봤을 때 진짜 서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든 맞춰놓고 필요한 내용들 다 넣는데 뭔가 좀 밋밋하고 좀 매력이 없는, 이게 아니 아이템도 괜찮은 것 같고 나름대로 좋은데 뭔가 매력도가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대체로 보면은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사업이 진지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고 뭔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글로 안 써졌다는 거죠.
사업계획서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끌어내려면 진짜 며칠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 대비 단가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업계획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뽑아낼 수 있으면은 사실은 그 가치는 뭐 매출이나 특허나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계획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매출이 없어도 시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특허가 없어도 이 사람은 뭔가 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매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사업계획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여러분이 내가 말하려던 건 이게 아닌데 그게 진정성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애티튜드랑은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진정성을 나타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관점의 차이가 나와요, 여기서. 보통 보면은 뭐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진정성 있는 사업 계획서를 해야 된다, 진정성 있게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놈의 진정성이 뭐냐는 거지. 도대체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뭐 특허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고 이런 게 진정성이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과 의지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과 의지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과 의지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때려 죽여도 절대로 글로 녹여낼 수는 없어요. 글로 거기에다가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사업계획서의 글 안에 녹여내야 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 열심히 하겠다, 난 정말 의지가 강하다 이런 걸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뭔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표출이 되냐? 이게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림을 넣어보는 게 어떠냐? 시장 조사를 잘하는 게 어떠냐? 뭐 아니면은 뭐 너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게 어떠냐? 뭔가 감성파를 하는 게 어떠냐? 되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글을 쓰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쓰는 그 대표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아이템의 성향에 따라서 어쩔 땐 스토리텔링이 진정성 있게 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사업계획서 안에 실제로 대표자의 어떤 영혼, 소울이 녹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대표자의 비전 자체를 보면서 뭔가 감동을 느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노력,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뭐 이거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그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에서도 발로 뛰어가지고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런 것도 찾아보고 시제품도 웬만큼 좀 기본 테스트 같은 거 해보고 사람들하고 MOU도 맺어보고 이런 것들 그런 노력 자체를 보고서도 뭐 이 사람이 어쨌든 진짜 여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구나,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노력도 사실은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막 끌어와가지고 이거저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딱 제시하는데 막상 또 읽어보면은 그냥 뭐 했네. 뭐 했는데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이거저거 모아오기만 하는 친구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실제로 사업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거든요. 혹은 인사이트. 이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인사이트. 남들은 보지 않는 아직 열리지 않는 시장이지만 이 친구가 이 열리지 않는 시장을 스스로 나만의 시장으로 열어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유의 인사이트. 그런 것들이 또 진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어떤 사업계획서에서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요. 모든 평가위원들이 심지어 제가 오늘 만났던 VC들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진정성 있는 사업계획서는요. 읽어보면 때깔이 달라요. 그건 확실해요. 읽어보면 확실히 때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냐 없냐가 뭐 그림이 하나 들어갔다, 글이 하나 들어갔다, 사례 연구가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때깔이 달라요. 그냥 읽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사업들은요. 발표 평가에서 우리인데 IR 피칭이라고 썼는데 실제 뭐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나 아니면은 무슨 이런 지원 사업의 발표 평가, 2차 발표 평가에서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은 때깔이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시장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금 얼마로 증가하고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시장을 노리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전달되는 게 달라요. 이게 되게 묘한데 이게 약간 외워서 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직접 거기에 빙의가 돼서 진짜 내 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느냐 이 차이가 의외로 전달이 돼요. 이게 좀 약간 감성의 영역이라 실제로 이게 논문이면은 이성으로 해야 되는데 100% 이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 감성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피칭을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써서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도 이 감성을 건드린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때깔이 달라요. 실제로 이 귀에 꽂히는 때깔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진정성이라는 게 되게 골치 아픈 이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진정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건데,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그럼 꼭 진정성이 담겨야 될까? 뭐 어쨌든 좋은 아이템이면 그냥 이거 좋다 해서 평가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좋은 아이템을 뽑는 게 맞지만 문제는 경쟁률이 너무 세다는 게 문제입니다.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지원을 한다고요. 1000명을 뽑는데 10,000명이 지원을 해요.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선정이 되려면은 거의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그냥 마음으로는 미심쩍지만 서류상으로 너무 완벽하니까 얘를 뽑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팀원도 갖춰져 있고 자본금도 웬만큼 돼 있고 시제품도 가지고 있고 특허도 이미 내놨고 매출 비스무리한 것도 나오고 있고 뭐 예비 창업 패키지면 매출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이 정도 준비가 갖춰져 있으면 이걸 예비 창업 패키지를 왜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맞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부 지원 사업 안 받죠. 간혹 가다가 요거 받는 경우 중에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교 교수님들 창업할 때, 교원 창업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죠. 외부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글 쓰는 것도 좀 익숙하니까 좀 쓰실 수가 있고, 팀원 뭐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자본금도 웬만큼 있고, 그 다음에 시제품은 이미 뭐 기술 개발한 거 가지고 특허 낸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제품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 뭐 매출 구조에 당장은 아니지만은 보통 그런 것들은 투자 받기도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준비가 돼 있는 경우에도 선정이 되는데 그거는 상위 한 3% 미만? 진짜 얼마 안 되고요. 오히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팀원도 부실하고 자본금도 없고 시제품도 아직 만들기 전이고 특허도 없고 매출도 없는데 그 사업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번처럼 모든 준비가 잘 갖춰진 경우는 뭐 사실 거의 뭐 말이 좋아 그렇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물론 있으면 선정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뭐 팩트로 승부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다소 뭐 예비 창업자 뭐 팀원 자본금 시제품 특허 매출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정이 되려면 단순히 좋은 아이템, 단순히 훌륭한 아이템, 그건 아닌 거죠. 단순히 좋은 아이템, 단순히 훌륭한 아이템은 그냥 기업에서 돈으로 찍어 누르면은 그냥 될 수도 있는 아이템인 거고,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업의 가치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잘 녹아내지 않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게 대충 이런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제가 어저께까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5개를 봤는데,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5개를 봤는데 그중에 4개를 빠꾸시켰어요. 4개를 빠꾸시킨 이유가 하나예요. 이거 네가 사업하려고 아이템 찾아놓은 건 맞는데 그냥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은 그냥 이 제품을 팔겠다, 그냥 이 제품 어디서 뭐 떼어다 팔건 만들어 팔건 그냥 팔겠다, 약간 이런 제품 기획서의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 계획서로 만들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자, 제품 기획서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S전자나 L전자나 이제 그런 대기업에서 충분히 인력과 자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새해에 이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신상품,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획을 하는 게 제품 기획서예요. 일반적으로 팀으로 구성되지만은 보통 팀이 아니고 뭐 1인이나 2인의 그런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획서가 나가게 되면은 그게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임원회의까지 거친 다음에 이게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기업 단위에서 오케이하고 채택을 시키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 제품을 기획해서 실현하기 위한 팀이 짜지고 거기에 수익 구조를 따지고 조직을 따지고 관련된 계획이 짜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소시엄이 일어나고 미팅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제품이 실현화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죠. 근데 반대로 자, 여러분이 하는 사업 계획서는 뭐냐? 여러분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만들까? 뭐 업체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업체 찾은 다음에 어떤 돈으로 만들까? 자금을 구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고 나서 팔아봐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도 어떻게 돼요? 사람 고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걷고 숨을 쉬는 그 한 호흡 한 호흡이 모두 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여러분의 책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팀원이 있으면 낫지 않냐? 조금 낫겠죠. 일이 분산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야 되는 일의 총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애초에 제품 기획서 같은 것들은 그냥 시장 좋고 괜찮은 기획이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이거를 뭐 감성적으로 흔들고 이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몇 단계를 거쳐서 무미건조하게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할 거니까 시장성까지 모두.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스타트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이 대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 이 사업이 좋은 거냐 시장이 좋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이 사업을 말한 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신뢰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신뢰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만난 지 5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신뢰를 주겠어요? 딱 하나죠. 진정성.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당신들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이거를 해내고야 말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진정성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시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품 계획이 어떻고 하고 쓰는 게 이 사업계획서랑은 전혀 다른 그런 제품 기획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컨설턴트를 만나봐라라고 보통 조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여러분만의 어떤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열심히 쓰고 나서 글쓰기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컨설턴트가 이거를 글을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브로커 행위를 시작을 하면은요 그때 그 여러분의 사업은 정말 개판이 됩니다. 왜? 그거는 그 컨설턴트가 사업을 기획한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도 사실은 많지가 않죠. 왜냐면은 그 사람의 성향과 심리 상태와 마인드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해요. 일단 돈 받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이 사업계획서에 녹아나지 않으면 생각보다 진정성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뭘 어쩌란 얘기냐라고 이제 여러 많은데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래 진정성이 중요한 건 알겠다. 근데 난 여전히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진정성을 사업계획서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업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얼마 전에도 이런 질문을 누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육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수요자가 어떤지는 알겠고 공급자는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의 1-1의 그 제일 첫 번째 안에 수요자에 대한 얘기와 공급자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에 대한 시장 수요를 말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뭐 진짜 개나 소나 하는 게 요즘에 플랫폼이고 너도 나도 있는 게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은 필시 당신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 플랫폼은 누군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어디선가는 나왔을 법도 하다. 나는 모르지만은 다른 심사위원 어디선가 뭐 VC나 이런 뭐 심사 투자 유치를 해봤던 사람은 그런 걸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얘가 이거 필요하고 얘가 이게 필요하니까 나는 연결해 주겠어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의 가치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럼 이 사업의 가치를 살아내려면 뭘 해야 되냐? 그 대표자만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시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업의 본질이 뭐냐?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단순히 A가 이거 필요하고 B가 이거 필요하니까 두 개 연결해주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중개 서비스예요. 옛날 말로 거강꾼. 그냥 우리 중개업자 있잖아요. 이쪽에서 물류 떼다가 이쪽에다 파는 거 유통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딱 그런 전형적인 중개 어플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식당하고 전단지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사게끔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획기적이었고 그런 서비스도 많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아예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발전하기 시작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단순히 음식을 사 먹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 안에서 배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그 생태계가 됐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플랫폼을 하고 싶다? A는 교육을 원하고 B는 교육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잇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업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여기에 주고자 하는 기능인 거죠. A와 B를 연결하는 기능.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해야 되는 건 그 기능을 팔기 위한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의 존재를 파는 거예요. 왜 이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가? 그냥 A, B 소개시켜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그 플랫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기존처럼 하면 왜 안 되는가? 고객들이 왜 본인들이 편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원하는가? 그것들이 실제로 문제 제기에서 제시가 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이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쓸 때 되면은 보통 이제 A는 뭐가 필요하다? B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다? 두 개 이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내용이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을 똑같은 교육 플랫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A는 이거 필요하고 B는 이거 필요하다. 거기에 단어 몇 개가 달라질 텐데 그게 이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놈이 사업계획서가 되면서 되게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나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A와 B를 연결해주는 일을 처음으로 내 첫 발짝으로 내딛어서 궁극적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만의 생각을 담아내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이 사업계획서가 하나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태까지 진정성을 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사업계획서의 진정성은요. 첫 번째, 읽는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 공감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마인드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줘야 됩니다. 이 공감을 끌어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넣고 그거를 기대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요소를 정확하게 다른 데에다 1-1 개발 동기, 문제 제기 파트에 정확하게 꽂아 넣을 수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가 그 뒷단이 어떻게 쓰여지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업계획서가 돼요. 설사 그 뒷단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이런 것들은 뭐 천천히 멘토링을 통해서라도 수정해 나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진정성이 확인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업계획서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물론 사업성,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시장이 어떤 것인가도 있지만은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당신이 고객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욕망이나 바람은 그건 여러분 자신의 걸로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당신이 하필이면 이 아이템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가치는 뭔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뭐고, 여러분의 비전은 뭐고, 여러분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보고 있는 시장의 어떤 그 인사이트는 어떤 것인가, 그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원픽은 조금 다른 거를 원픽을 드릴게요. 약간의 쪽팔림만 감수한다면 지인도 좋은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이제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사업계획서 처음 쓰는데 멘토링 할 수 있는 분도 없고 컨설팅 한다는 사람 뭐 만나봤더니 뭐 다 돈 얘기만 하고 뭐 사업계획서 이렇게 써주면 몇 프로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더라. 제가 요거는 요 시즌 끝나면 한번 그 얘기 한번 할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컨설팅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물론 그런 고민거리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분이 있긴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신 교수님이 계신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제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한다거나 좀 고민을 하거나 이럴 때, 제 스스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그냥 한 분의 멘토보다는 좀 더 많은 상담들을 받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배우고 싶어도 배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 제 친한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모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무슨 간섭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진짜 막 불근한 그런 걸 막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해요, 실제로 걔랑. 그게 그런 게 아니야 해서 막 얘기하는데, 또 지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아, 얘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뭐 사실 나야 내 입장에서 내가 이쪽의 전문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아닌 사람한테 이런 가치를 전달하려면은 저 친구의 관점도 충분히 의미가 있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나는 그대로는 용납을 못하니까 어떻게 나의 방향에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수정해서 뭔가 좀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친구들한테 그냥 조금 답답함도 느끼고 싸우기도 하고, 좀 가끔 가다가 진짜 진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야, 씨, 뭐 서울대 교수가 이런 것도 몰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쪽팔림 그냥 그런 것도 하면서, 몰라, 좀 알려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다 배우면서 하거든요. 그게 모든 그 여러분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뭐 사업계획서 뭐 컨설팅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맨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아, 저 사람한테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사업계획서 멘토링 측면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겠죠. 컨설팅 측면에서 제가 확실히 잘하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기회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사업계획서 한번 보여주고 아무 설명도 없이, 야, 너 이거 읽어보고 좀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반대되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럼 그 친구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막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줄 수는 없지만은, 당신의 아이템이 사업계획서에 녹아났을 때 이런 종류의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울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 동생, 여러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한번 이거를 읽어보고 당신의 감상을 얘기해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업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쓰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저 사람들이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게 되는 사업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 계획서를 다시 고쳐가지고 저 사람이 보고 이게 좋은 사업이라는 걸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약간의 쪽팔림, 그것만 감수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컨설턴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사이트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업계획서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래 뭘 하고 싶었는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안겨주고 싶었는지, 그런 어떤 여러분만의 진정성이 사업계획서에 자연스럽게 녹아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쓰기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팩트만 계속 적다 보니까 무미건조한 그런 이 사업계획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다음 강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진짜 예창패 초창패 그 창업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료를 방향성을 정했는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주말에 또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가능한 빨리 보시고 일단 예창패 먼저 한번 빨리 만들어서 올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채널 M&A는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